대개는 다 그런 녹취 정도는 다 나올 거야. 그렇게 예상들은 다 하셨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예.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던 분들은 예. 당연히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예. 아니야 그럴 리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여사님이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가해자부터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거든요. 허풍쟁이야 사실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고 에이씨 목소리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이상민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제 목소리 아니라고 그 성대모사하는 분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건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명징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소위 중도적이든 보수적이든 나름대로 정권이 안정되기를 바랐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게 나옴으로써 뭔가 있는 건 사실이구나 100%.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잘못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지. 진실을 밝히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제 좀 퍼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1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소위 정권이나 대통령의 말보다는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전 여론은 확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이 그동안은 대통령까지 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 증거를 보니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걸 보니 명태균과 대통령의 관계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쳤어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중도고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중립기어 박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이 안 했다고 나는 믿을 거야 또는 믿고 싶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퍼센트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법정에서 증거로 치면 범인의 육성 자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 했다. 근데 당에서 미적미적 거리네. 내가 해주라 했다. 누구? 김영선 공천 개입을 본인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동안 쭉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본인이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강혜경 씨는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까지 조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인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한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적인 퍼즐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들었을 때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든가 나는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믿을래라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해명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AI로 합성된 거다라든지. 저 그게 제일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합성 음성이다라고 한 다음에 전문가 한 명 붙여가지고 검증했더니 진짜 합성이다. 그게 한번 추라이를 했었죠. 배명진 예, 숭실대학교 그렇죠. 교수를 통해서 한번 추라이를 했었는데 뭔가 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었죠. 시도를 했었는데 배명진 교수의 크레딧이 그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이 여러 가지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분들이면 그런 검증 안 해주죠. 자기 명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예. 좋은 말 해준 거다.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다. 명태균 씨가 하도 우기니까 라는 것도 좀 황당했고 또 여당에서 한 건 더 황당했어요. 취임 전날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궁색한 변명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법적인 책임 다 떠나서 지금 그 대통령에 그 당선된 사람이 또는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내가 뭐 이 사람 해주라고 했다 저 사람 해주라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속됐던 연구소에서는 자기 그 여론조사 높게 나오게끔 무료로 해준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은 어떻게 되며 국민들의 이 실망한 마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더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여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일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의 상황. 그래서 중도 보수층에 있는 분들도 해일이 저 멀리에서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해일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헤일은 뭐 밀려왔죠. 헤일은 네. 밀려온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새로운 충격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종욱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처음부터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이미. 네, 대통령이 뭐 이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뭐 대통령이 설마 명태균 그랬겠어?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겠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70%가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랬겠거니. 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어떻게 대응하나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민주당을 못 믿겠어. 민주당이 싫어.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고 얘기하자 뭐 이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끝났다? 2년 내에, 이미 2년 채우기 전에 사람들이 다 이미 봤습니다. 끝을 본 것이고, 이미 이런 리더십이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일례로, 이제 요것도 제가 뭐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린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직장 상사가 이제 보수적인 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이고, 이제 문재인 정권 미워하고, 이재명 대표 미워하고,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또 왜냐면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마음에 이미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이 떠났어. 그렇죠. 집착이 없습니다. 아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근데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면 막 이런 충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다가 담담하게 육성이 나왔고 저희 친구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 부장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기대를 갖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보자. 이 부장님이 이렇게 있다가 야 탄핵이다. 보수적인 부장님이 그냥 자포자기했구나.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대응하나 보자. 대응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좀 두고 보지. 이렇게 넘어갈 마음인데 대응이 뭡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대통령은 명태균 씨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예? 명태균 씨한테는 김영선 의원 공천 줄게요, 공천 드릴게요 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다. 명태균 씨를 속이고 농락하고 뒤통수 친 거였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을 놀리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갖고 논 것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따위 해명을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나 보수층이 볼 때도 이건 뭐 가망이 없는 정권이다라고 하는 심증을 이제는 굳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삼 잘못된 걸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응하는 꼴을 보니 이거는 가망이 없는 거다. 나라를 운영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일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의 변경을 저는 봤는데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휴가가 있는 기간 동안만 해도 MBC마저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했고 말 바꾸기 정도의 단어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다,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요 정도의 기사 문장들이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한두 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거짓 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기자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지상파에서 거짓이나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정권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대통령은 경선 전에 2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3번, 4번, 5번이 확인이 되면서 경선 전, 경선 이후에도 있네. 그죠. 거기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있네. 이렇게 계속 지금 단계가 그죠. 이전된 거잖아요. 한 번 거짓말을 했고 예. 두 번째 이번에 나왔던 녹취에서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니까 경선 이후에도 만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진석 하는 얘기가
단호하게 끊었다 경선 그렇지. 이후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뭐냐? 아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좋은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박절하지 못한 그죠. 또 박절하지 못한 것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네. 아직 대통령이나 김건희의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의 목소리로 5월 9일 이후에도 또 계속 있죠. 통화하고 있어라고 하는 녹취가 나왔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고생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게 뭘 축하를 해요? 결국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것을 축하한 거잖아요. 저게 6월 중순에 통하기 때문에 그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양측의 손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양측이 손은 늑대한테 죽죠. 그죠? 예. 제가 그때 지금 2번 거짓말했잖아요. 네. 늑대가 온다,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했는데 2번 거짓말은 아니야. 그 전에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그 전에도 많이 했죠. 예. 뭐 지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안 한 게 아니지. 뭐 내내 거짓말을 했는데 예.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견고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봐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0에서 35%, 그 다음에는 25에서 30%, 그 다음에 20에서 25%. 그렇지. 이제 지금은 17에서 19%로 하락을 했습니다. 갤럽도 18.8%거든요. 10%라고 반올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락이 뭐 지금 볼 때는 그냥 지표상으로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이 중도 또는 보수층의 일부가 계속 견고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그 여권 내부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그러니까 보수의 전체적인 붕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잘라내거나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매우 과거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결행의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가 실제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이 뭐 아주 진보적이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명확하게 그 직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장로인지 뭐 목사인지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시기가 왔네요. 기자님한테요? 예. 나이 나이 드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간절한 바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진보적인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교회. 물론 이제 엄청 꼴통 교회는 아니죠. 무슨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도적인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툭 던지는 일요일에 그런 분위기 이거는 많이 변했구나 2주 동안에. 그게 그런 태도 아닙니까? 네. 야 탄핵이다 이런 비슷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이전까지는 그분들이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 대통령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냐?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들 모여서 그분들끼리 모였어도 그분들끼리라는 거는 보수, 중도 또는 뭐 합리적 보수 뭐 이런 분들도 모여가지고는 그렇지 문제 많아. 대통령 저거 아니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자신이 없으면 그 한동훈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뭘 좀 수습을 하고 말이야. 또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말이야. 또는 뭐 좀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말이야. 또는 뭐 김건희 여사를 버려서라도 말이야. 뭐 이런 말씀들 해오신 거예요. 계속. 그렇지. 하다가 한동훈 대표하고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저런 명태균 씨가 등장해가지고 육성이 나와도 뭐 나는 거짓말 한 거였어. 난 거짓말쟁이야. 어쩔래. 뭐 이러니까 이제는 최경영 기자님 같은 분한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